법정 공방이 이뤄진 사건인데요. 하지만 사건은 꽤 오래전에 발생했던 겁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백성문 변호사님. 네, 어제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 이걸로 불구속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. 이 사고는 이제 공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새벽 1시쯤에 만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난 건데요. 네.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를 무려 114km, 그러니까 제곱미터니까 거의 2배 이상의 그러네요. 속도로 달린 건데요. 왼쪽으로 구분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도로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또 들이받았던 그런 사고였습니다. 아하.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꽤 큰 사고였을 것 같습니다. 최단비 변호사님. 네,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이 타고 있었던 차가 일명 오픈카라고 하죠. 이제 지붕이 없는 자동차였습니다. 아.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냥 과속만 한 게 아니라요.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. 아이고. 얼마나 이제 많이 취했냐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18%, 그러니까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.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고 네. 그런데 그 옆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여자친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여자친구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. 지붕이 세상에. 없으니까. 그래서 튕겨져 나가고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한 이후에 현재는 의식 불명 상태인 상당히 큰 사고였습니다. 해당 여자친구분 아유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차도가 있었을까요? 오윤성 교수님. 네, 이제 일단 튕겨 나왔으니까 부상이 상당히 심했겠죠. 네.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또 계속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8월 달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이제 경찰은 최초에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. 바로 이 해당 남성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. 아하. 검찰이 이 사고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? 이 사고에 대해서요. 그러니까 이제 블랙박스 파일을 갖다가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남성이 이제 차에서 이 안전벨트 이제 미착용 경고음이 들린 거죠. 그게 네.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찾고 옆에 있는 여성은 안 찼으니까 아, 조수석 안전벨트가 안 매져 있다. 그 띵, 경고등. 아하. 띵띵 소리가 났겠죠. 네네네.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? 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세상에.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.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블랙박스에 그때 당시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이 돼 있다는 거네요. 백성문 변호사님. 네, 저 음성이 있었던 것에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여자친구인데 안전벨트를 안 맸어? 붕 했다고 그걸 무조건 살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문제는 이 둘 간에 나왔던 이 SNS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했던 것 같아요. 아하. 그러니까 이 남성이 이별 요구를 거부하면서 술을 많이 먹고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안전벨트 안 맸네? 붕 하고 급가속을 했으면 이거는 이 여성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본다. 이게 이제 검찰의 그런 논리 구성이었습니다. 하지만 해당 운전자인 남성은 그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최단비 변호사님. 네, 이 30대 남성의 변호인은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실제 이 피고인과 이 망인,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는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였고 그 당시에 좀 다툼이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고가 물론 30대 남성인 피고인의 잘못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이제 검찰이 이것을 잘못을 단순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살인으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이 차량에는 초 네. 단위로 차량 운행을 기록하는 차량 운행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더라도 이 남성이 사고를 피하려고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이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으면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것인데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렇다면 그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된 안전벨트 안 맸네 이후에 가속, 속도를 낸 부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 이 남성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? 그러니까 남성은 술을 마신 중간부터 전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. 아이고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운전을 했거나 뭐 안전벨트를 안 맸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하. 이 남성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하면서 방청석에서 오열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사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. 백성문 변호사님 아직도 1심이
선고가 나온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. 앞으로 쟁점은 뭘까요? 일단 2차 공판이 이제 8월 9일 날 열릴 예정이고요. 여기 이곳에서 이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법정에서 공개를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에선 이 여자친구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데요. 네. 통상의 교통사고였으면 아마 검찰에서 살인으로 기소를 안 했을 거예요. 이제 아무리 뭐 이제 운전을 하더라도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. 그러네요. 사고가 나면 나도 네.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검찰이 바라본 건 이 차의 특징과 그리고 여자친구의 상태입니다. 뭐냐면 이 차가 오픈카예요. 그리고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사실 인지했다는 그 블랙박스 녹음 내용이 있죠. 그러면 본인 안전벨트 했잖아요. 사고가 나면 본인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. 근데 여자친구는 충분히 튀어나갈 걸 예상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건데 결국 이 고의 여부에 대한 입증이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2차 공판, 1심의 2차 공판이 8월 9일에 있습니다. 이 사고, 이 재판, 뉴스파이터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. 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